요새 제주도에 열광적이던 때를 지나 제주도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유튜브를 보다 보면 제주에 사는 동안의 경험들을 풀어내며 나름의 정리를 하는 영상들을 종종 접하게 되는데요. 대체로 제주살이의 장점과 단점, 이렇게 이분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영상들을 접하다 보니 옛날에 제주도에 온 소위 이방인들은 장단점으로 무엇을 꼽았을까나 하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궁금한 건 못 참죠. 그래서 이 사람 충암 김정의 글 제주 풍토록을 골랐습니다. 큰 이유는 없습니다만 이 글의 장점이라면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여 넘길 만한 것들이 이때엔 그렇지 않았다는 것도 몇 가지 얻을 수 있는 귀한 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또 이 글이 1521년경 조선 중기에 쓰인 것으로 제주도에 관한 기록이 드문 시기의 것이라는 점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전부는 전해드릴 수 없고 제가 보기에 알릴 만한 것들을 몇 가지만 골라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이 김정이란 인물은 조선 중종 때 기묘사화에 얽혀서 제주도에 유배를 와서 2년 못 미친 기간을 지냈습니다. 기묘사화는 조광조 등의 신진사림이 당시 개혁을 주도했지만 이에 위기감을 느낀 홍구파가 음모를 꾸며 이를 반긴 중종이 이들을 몰아내게 된 사화죠.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죽게 만든 것이니 참 안타깝습니다. 김정만 해도 세상을 하직한 게 35, 6세였으니 말이죠. 이제 김정이 본 제주는 어떠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머리는 이렇습니다. 이곳 제주의 풍토는 독특하다. 모든 것이 달라서 놀랍다. 요즘 말로 치자면 역시 제주도는 이국적이야. 어디 외국에 온 것 같아. 라는 것과 비슷해 보이죠. 그런데 바로 결론, 총평이 나오는데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다. 라니. 제주도민으로서는 아주 기대 이하 섭섭한 발언이군요. 무튼 왜 그렇다는 건지 요점만을 말하면 혹독하고 종잡을 수 없는 기후 탓을 했습니다. 겨울에 따뜻하기도 하고 여름에 서늘하기도 하고 날씨도 보면 흐리고 우중충한 날이 많고 화창한 날은 적다. 맹렬한 바람과 비가 갑자기 오고 또 아주 무덥고 답답하기도 하다 라고 했는데 이 말은 500년 전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게 없죠. 김정은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입고 먹는 것을 조절하기 어려워 질병에 잘 걸린다고 했으니 풍토병을 말하는 것이겠죠. 특히 겨울에까지 고온다습한 특징을 말하고는 그래서 파리, 모기, 진해, 개미, 지렁이들이 겨울에도 만나게 되어 아주 못 견디겠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잠시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이 같은 벌레를 보는 것만으로도 싫어하는 사람이 많기는 한데 진해 등을 가장 견디기 어렵다고 언급한 것은 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뒤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품관인 말고는 온돌이 없다. 구덩이를 파고 돌로 그 위를 메운다. 진흙을 그 위에 발라 마르고 나면 그 위에서 자는 거처로 삼는다. 품관인은 품계를 받은 벼슬아치를 총칭한다는데 어쨌든 당시 제주 지역에서 세도와 재력이 있는 일을 말하는 듯합니다. 이런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온돌이 없는 냉방에서 살았다는 건데요. 이렇게 난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습도 조절이 어려웠을 테고 발라놓은 진흙도 눅눅해져서 호흡기 질환은 물론이고 앞서 말한 진해, 개미, 지렁이 같은 벌레들과 좀 과장하자면 동거하기 딱 좋은 조건이 되었을 겁니다. 여기에 더해 집안이 깊고 넓으며 깊숙하고 그윽하다라고 했는데 이 벌레들 모두 음지를 지향하는 족속인지라 이 역시 그럴 만한 좋은 조건이었을 겁니다. 글쓴이 김정은 오늘날 제주시 동문시장 일대의 어딘가로 추정하는 금강사라 불렀던 옛 절터에 살았는데 언덕의 자리에서 시원하고 온돌이 있는 작은 방과 넓은 마루가 있는 집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궂은 날이나 해가 진 뒤라면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저들 중에 특히 진해는 타고 올라와 문틈 창문으로도 드나들죠.
무엇보다 우연히라도 건드리게 되면 깨물어서 독을 퍼뜨려 상당히 고통스럽게 합니다. 글쓴이인 김정도 모르긴 해도 살면서 몇 번은 쏘였기에 가장 싫다고 한 것 아닐까요? 글쓴이는 당시 제주도의 초가에 대해서도 주목할 만한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집들은 모두 띠로 지붕을 덮었는데 집줄을 엮지 않고 장대로 가로로 얽어매어 눌러놓았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전에 보았을 100년쯤 전 산지천변의 사진입니다. 초가들이 늘어서 있는데요. 지붕을 새끼줄로 가로 세로로 엮어 놓은 게 보이죠. 이렇게 교차하는 건데요. 새, 즉 띠로 덮은 지붕을 이 줄들로 단단히 매어 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글에서는 이 줄들을 매지 않아 이렇게 띠 지붕이 된 그 상태 그대로 이렇게 장대로 강면에 얹고 그 귀퉁이를 동여매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500년쯤 전 1520년 경까지는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과 같은 제주도의 초가 지붕 풍경이 아니었단 말인 것이죠. 그리고 충암 김정이 이를 언급할 수 있었던 것은 한반도 위에선 이미 줄을 교차하여 지붕을 메어 보호하는 것이 보편이었기에 가능했을 겁니다. 즉 저때 이후에야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오늘날과 같은 집줄로 얽으면 초가 지붕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이죠. 또 있습니다. 이 사진도 기억하시죠? 물이 귀했던 시절 산물라는 곳에서 물을 깃기 위해 모여 있는 장면입니다. 물구덕과 물허벅이 있습니다. 이 옹기로 된 물허벅을 이때는 쓰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무엇을 썼을까요? 글을 보겠습니다. 물 깃는 데에는 반드시 나무통을 져서 가는데 무릇 짐이 많으면 여성이 지고 간다. 많이 깃기 위함이다. 라고 했으니 바로 나무통이었던 거죠. 어떻게 생긴 것인지 현재로선 알 수는 없는데 많이 깃기 위해 또 지고 간다 라고 했으니 나머지는 사진과 같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는 적어도 허벅류 옹기의 유입이나 제주에서의 제작 시기와도 결부하여 살펴볼 만한 내용이죠. 이 밖에 제주도의 여러 가지 것들에 관해 설명해 놓았지만 다음을 기약하며 생략하고 지금 계획을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 제주풍토록의 전문을 번역 낭독한 영상을 제작해 볼까 생각 중입니다.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이가 제주도에서 본 불교나 무교, 무속의 여러 유습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음을 밝혀둬야겠네요. 아무래도 신진사림의 이론으로서 정체성을 나타낸 것으로 생각되는데 성리학이라는 세계관에 입각해 공고히 구축한 가치관에 따른 것이었겠죠. 이에 관해서도 전문 낭독을 통해 만나볼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에 또 재미있을 것 같은 이야기로 만나겠습니다.